열린민주당이 민주당에 흡수 통합되어서는 안 되는 9가지 이유.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참 성급하기도 하십니다. 온갖 개혁 과제 앞에서 굼벵이처럼 행동하더니 이런 일에는 참으로 민첩하십니다. 그려. 공수처라는 거대한 산이 하나 우리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합당이 그렇게 급선무였답니까? 저쪽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전략적으로 가면 안 될 사항이었습니까? 어차피 일당이 되지 않을 거 만약 미통당과 미한당이 쌍끌이로 간다면, 그리고 그 쌍끌이로 공수처장 후보 제안이나 각종 현안에 지분을 하나 더 갖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다시 분당할 건가요? 미한당의 의원수가 적어 미통당에서 몇 명 보내는 방식으로 저쪽 애들이 꼼수를 부릴지 어떻게 합니까? 총선 후 합당하려고 했으니까 합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도를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장땡인가요? 정도를 가려면 애초에 시민을 가장한 시민답지 않은 위성당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에 대한 모든 지분을 먼저 창당한 열린당에 일임했어야죠.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진정으로 문통을 생각하고 진정으로 시민을 생각했다면요. 저쪽 애들이 애초에 자기들끼리 한 약속마저 깨고 합당을 저렇게 미루고 있는데 거기 무슨 이유가 있을지 염탐해 볼 생각은 못했나요? 그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처해야 하지 않나요? 시민당과 열린당이 함께해서 공수처 후보 추천권에 대한 법여건의 지분을 하나 더 늘리는 방식은 생각도 못하죠. 해쳐 모여 해쳐는 공수처라는 숙제를 다 끝내고 나서 하면 안 될 것이었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애로의 일당 독재의 길을 열어준 것은 아마도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강한 트라우마 때문일 것입니다. 시민당을 옹호하는 쪽의 열린당을 향한 온갖 협잡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해서 15%에 육박하던 열린당의 지지율을 삽시간에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에 표를 몰아주지 않으면 문재인도 탄핵될 수 있고 퇴임 후도 위태로울 것이라는 강한 불안감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노무현의 운명 같은 우리 진영의 사람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습니다. 조국에 이어 이제는 윤미향입니다. 다음엔 누구일까요? 한명숙에게 더 씌워진 죄목이 어떤 과정을 거쳐 조작되었는지 세세하게 밝혀졌는데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인 입장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윤미향이 온갖 잡것들에게 고발당해서 앞으로 조국과 그 가족 못지않은 시련이 예고되는데 초선 의원 몇 명의 입장문 발표가 고작입니다. 혹시 윤미향이 민주당에서 정봉주와 손혜원의 전철을 밟게 되지는 않을까요? 누군가가 똥물을 그에게 퍼부었는데 똥물이 그에게 묻었다는 사실만 부각되지는 않을까요? 열린당은 열린당이어야 합니다. 열린당 3명의 일꾼이 아무리 일당백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싸울 때 일당백이지 국회 본연의 업무에선 3명은 그저 3명일 뿐입니다. 우리 열린민주당의 앞날에는 험난한 자갈길과 거대한 산과 깊이 모를 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린민주당은 열린민주당으로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열린당의 부족한 의원 수는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힘으로 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인한 의지력을 지닌 지지자들입니다. 민주당과의 협치와 협동과 연합과 연정은 있으되 열린당 지도부는 합당 같은 열린당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150만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은 원래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알짜배기들이 먼저 빠져나와서 열린당의 핵심 지지층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총선에 참여한 유권자 중 150만이라는 숫자는 상대방의 온갖 방해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심장의 소리만 듣고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열린당을 민주당에 흡수시킴으로써 이들 지지자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제일 먼저 당을 만들겠다고 총대를 맨 정봉주에 대한 배신입니다.
정봉주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새 당을 만들었습니까? 누구와 누구처럼 새 당의 수가 되어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당을 만들었습니까? 새 당의 앞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일지 불을 보듯 뻔한데도 그는 시대의 사명을 등에 지고 일을 저질렀습니다. 정봉주는 언제나 행동하는 사람이니까요. 열린민주당을 창단하면서 정봉주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했으니 민주당은 다른 비례정당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미통당 같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정도를 가라. 여당이면서 일당인 민주당의 그릇의 크기를 지키고 품격을 지켜라. 미통당 애들이 미안당을 만들어 부리는 저 꼼수를 저격하라. 그리고 지역구에 집중하라. 비례당은 우리에게 맡겨라. 굳은 일은 우리가 모두 다 하겠다. 민주당에는 한국의 전체 정치판을 갈파하는 숲을 보는 인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능력을 지닌 유일한 인물 정봉주를 쳐냈으니 그것도 민주당의 운명인가요? 셋째, 열린당의 민주당 애로의 흡수는 세 분 국회의원의 성정을 읽지 못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신내린 사람에게 점쟁이가 될 것을 거부하면 온몸이 고장나서 아프다고 합니다. 열린당 국회의원은 정치라는 신이 내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정치의 왕초보라 해도 그들은 이미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는지를 알고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저 민주당에 들어가서 견뎌낼 수 있을까요? 넷째, 이 세 분이 민주당에 들어가면 구박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나는 민주당이 합당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다면 시민당을 흡수한 이 마당에 열린당에게 벌써 신호를 보냈겠죠. 약자인 우리가 강자에게 빌부터 비굴해질 필요는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합당이 된다면 행동과 입바른 소리로 무장한 세 분 국회의원은 그 내부에서 엄청난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벌써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에 대한 입단속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민주당의 개혁 정신이 투철한 이 신인들이 민주당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열린당으로 당정을 바꿀 일은 없을까요? 다섯째, 열린당의 소멸은 시대적 사명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열린당은 역사의 부름을 받고 탄생한 당입니다. 대한민국 유권자 중의 일부는 열린당 같은 알짜배기 정당의 존재를 갈구해 왔습니다. 그런 갈구가 정의당을 향한 애정으로 표현되어 왔고 그런 만큼 유권자들은 오래전부터 새로운 당을 기다려왔습니다. 정의당은 이런 유권자의 갈구를 담기에는 모자라도 너무나 모자란 그릇이었습니다. 정의당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 열린당이고 열린당은 능동성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특별한 유권자와의 교감에서 탄생한 자연 발생적인 것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정치판을 오로지 정봉주만이 갈파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탁월한 정치가 봉도사가 적재적시에 새로운 길, 가보지 못한 길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살신성인의 의지로 말입니다. 여섯째, 열린당을 없애버리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견제 세력을 원천봉쇄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태생적으로 일당 독재의 위험성을 안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그것이 크든 작든 여러 개의 의견이 충돌하는 공간에서 한 집단의 목소리만 커질 때 그 모임은 모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토론과 수렴을 통해서 최종 의견이 채택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하물며 그 모임이 대한민국의 입법부의 것일진데 하나의 당이 아무런 토론과 수렴의 과정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민주당 혼자 국회를 구성해서 마음대로 하면 될 일이 아닙니까? 유권자의 일시적인 판단 착오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앞으로 4년 동안 짊어지고 가야 할 업보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바위덩어리를 등에 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또다시 끊임없이 그 짓을 반복해야 하는 천벌받은 시지프스의 운명을 우리는 스스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열린당이 이 험난한 4년 동안 열린당으로 살아남지 못한다면 한국 정치판의 다당제로의 복귀에 대한 사명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20대 총선에서 대한민국은 다당제라는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당제의 이점은 무궁무진합니다. 다당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쟁 상대가 여럿이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할 여유조차 없어집니다. 20대 총선보다 21대 총선에서 한 특정 정당에 대한 네거티브가 그렇게 난무하는 것만 봐도 한 정당의 거대한 힘이 전체 정치판에서 얼마나 해악이 되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은 역사를 거스르고 거꾸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열린당은 다당제로의 복귀를 위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열린당은 현재의 이 잘못된 한국의 정치 지형을,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습니다. 8번째, 열린민주당의 소멸은 직접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실험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지지자들이 열린민주당에 열광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린민주당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유권자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추천하고 자신이 뽑은 후보자와 당선자를 보면서 우리는 일종의 희열을 맛보고 있습니다. 실험은 이제 시작되었고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또 사람들의 선택은 인지도와도 상관관계가 많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빛나는 보석들을 쉽게 간파하지 못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계속되어야 하고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당은 열린당으로서 끝까지 존재해야 합니다. 9번째, 열린당의 민주당애로의 흡수 통합은 문 대통령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조국 수호를 뚜렷이 외치고 있는 열린당의 존재가 문통에게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고립무원의 저 푸른 지붕 아래에서 조국을 위해 특별히 해줄 것이 없는 문통에게는 열린당의 존재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일 것입니다. 자신의 사람이 크나큰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깊은 심중을 열린민주당 말고 그 어느 누가 살펴주었답니까? 저는 문 대통령과 최강욱의 통화 내용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저의 결론은 같습니다. 민주당과 합당하지 말고 독자적인 길을 가라. 그래서 미래를 향해 열린당의 책무를 다하라. 저는 아무리 봐도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총선 때 동고동락한 열린민주당 후보들과 장훈덜께 격려와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 서로 위하면서 협력하는 과정이 참 보기 좋았다. 빠른 시일 내에 편하게 같이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 과제의 완수를 함께 이루어야 한다.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국회 내에서 다른 정당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열린민주당의 독자성을 간파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런 단어들이 그분 입에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최강욱이 먼저 통화로 부탁해서 문통이 최강욱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것이라고요? 전화한 것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질투가 나면 이런 엉터리 기사를 쓰는 기떡이들이 있답니까? 우리 당에도 문통이 전화를 했는데 우리는 그 사실 떠벌리지 않는다고요? 아랫사람이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문통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하셨겠죠. 끊었다가 다시 전화할 일이 어디 있답니까? 문통이 다른 당에도 전화를 하셨겠죠. 그런데 왜 그런 사실을 자랑 못하고 있나요? 관행이 아니라서요? 문통과 청와대가 난감해질 거라고요? 열등감을 표현하는 방식도 참 가지가지입니다. 문통의 대화 내용이 축하한다, 앞으로 잘해보자, 뭐 이런 평범하기 그지없는 내용이었겠죠. 온갖 것을 다 끌어다가 견강부회하는 친일 종미 수구 사대당 애들이 문통의 대화로 자랑할 만했다면 벌써 했겠죠.
열린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은 문통이 사용한 수많은 단어들에서 숨어있는 뜻을 간파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그분의 심중을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열린당 지도부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만약에 합당의 시도가 민주당으로부터 오게 된다면 물론 저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반드시 당원들의 투표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지지자들에게 직접 민주주의라는 아주 매력적인 선물을 하나 던져놓고 투표 없이 결정하는 선물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의 이 모든 발언들이 기우에서 나온 것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합당에 대한 근거 없는 말들이 너무 난무하여 한번 정리해 본 것뿐입니다. 저는 열린당 지도부가 제가 염려하는 것만큼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는 않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띠띠부리였습니다.